참예수님, 오늘은 2024년 3월 19일 성요셉 성인 대축일입니다. 낮에는 평창에는 눈이 아주 멋있는 눈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평창 생태마을 청국장은 가격유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태마을을 운영할 때 일반 본당 사목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서 5년,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능평에서 본당 신부 5년을 했습니다. 본당 신부 10년을 하면서 제 사목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표는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감동, 고객 기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우들이 성당에, 저는 교우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우들이 성당에 오면은 감동받고 감동을 넘어서서 너무 행복해서 기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목을 했습니다. 물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느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생태마을은 아주 독특한 사목지죠. 교우들은 없고 대신 농사를 짓고 된장간장 고추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약 안 친 농산물을 키워서 도시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일 헌금이 없습니다. 교무금도 없습니다. 감사 헌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구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2000년부터 여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정말 사목적인 방향도 교우들이 있어야지 뚜렷한 사목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황토집 짓고 농사 짓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경교육 학생들 많이 했고 또 어른들 대상으로 피정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전국으로 강의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된장, 간장, 고추장, 그 다음에 국산콩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죠. 그러나 바람, 하늘, 공기, 땅, 나무, 그 다음에 우리 밭에서 나는 온갖 채소들, 과일들, 건강한 먹을거리가 제 사목의 대상이었죠. 어떻게 보면 본당 신부로서의 사목 목표가 있듯이 저도 생태마을 운영자로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참 92년도부터 환경운동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탔어요. 정부 지원으로 한 3,000개의 생태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다 보면 생태마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3억에서부터 5억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수많은 곳, 한 3,000곳에서 생태마을들이 생겨났죠. 다 망하고 한 10군데 정도 자생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이곳이 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건강한 먹을거리, 농약 안 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내는데 어떻게 하면은 잘 운영을 해서 도시인들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 우리 생태마을은 독립적, 자립적 공동체를 세울 것이냐, 이게 제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최고 경영자 CEO 예수님이라는 책,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최고 경영자는 예수님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운 하늘나라 건설, 하늘나라 회사가 200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있고 중간에 굉장히 끝없는 성장도 하고 전 지구, 전 세계를 휩쓸 정도로
교황님의 권력도 대단했지만 중간에 교회가 타락도 하고 또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했죠. 저는 평창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하고 제가 여기 800년 장사의 비밀이라고 2014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거를 교보문고에 들렀는데 야 800년 장사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읽어보니까 아 기업 윤리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물론 뭐 그 전에도 기업 윤리에 관계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사서 읽었어요. 많은 분들은 아 천주교 신부님이 사업가냐 장사꾼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수셨어요. 그리고 어부를 뽑으셨어요. 제자로 목수 노동하던 분이에요. 어부들 거친 노동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또 바오로 사도는 천막 짜는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밤낮 없이 천막 짜는 일을 했다고. 그리고 안식일 하루 회당에 들러서 설교하고 교우들 만나고 그랬던 겁니다. 또 5세기의 성인 베네딕토, 제 본명을 받은 베네딕토 성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노동, 일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장아찌 명가 루비쥐는 1530년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중국의 밑반찬이 됐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이 루비치 밑반찬을 장아찌를 사갖고 오는 게 유행입니다. 황실의 반찬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그 명성이 아직도 빛나요. 그러니까 가게를 한번 차렸는데 몇 년이 유지가 됐느냐면 500년 유지된 거예요.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손들 물론 뭐 자식들한테도 이거를 가업을 물려주지 않고 가장 믿을 만한 수제자들한테 가업을 물려줘서 500년 동안 이어왔다라는 이런 걸 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생태 마을이 1년, 2년, 10년 하다가 망하는 데가 아니고 성 필리포 생태 마을은 20년, 50년, 100년 동안 이어가면서 이 지역 농토도 흙도 살리고 도시인들 건강도 살리고 또 여기서 생기는 수익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도 돌보고 더 넓게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2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열심한 노력,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의 협력,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제 강의를 듣고 저를 사랑하고 생태마을에 관심이 있는 우리 저를 26년 동안 후원해준 대살림 후원회원들 지금 12,500명입니다. 또 요즘 다볼사이버 교우들 40만 명입니다.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제가 아주 기쁘게 빚 하나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올해는 차분하게 기초를 다지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꼬량주 우량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통이 900년 된 가업이에요. 중국 인구 가운데 8억 명이 술을 즐기는데 그 우량의 고량주는 최고의 술입니다. 5가지 뭐 쌀, 수수, 뭐 찹쌀 이런 것들을 해갖고 꼬량주를 만드는데 900년을 유지를 했어요. 한민족에게 인삼은 1000년 넘는 건강식품이지만 한 상점이 1000년 전통을 잇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은 500년, 800년, 900년 된 가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가게는 베이징의 만두집 두이추입니다. 그 역사는 3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갈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1738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이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오마이라고 불립니다. 이 만두는 사오마이는 만두, 일종의 고기, 야채, 해산물 등으로 소를 만든 다음 밀가루로 만든 피로 싸서 증기로 쪄내는 거예요. 제가 고기도 좋아하고 뭐 잘 먹지는 않지만 야채 말할 것도 없죠. 해산물 너무너무 맛있죠. 일반 만두와는 달리 사오마이는 정수리 부분이 꽃이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만두 봤을 거예요. 정수리 부분에 꽃이 활짝. 저도 이제 대만에 가서도 14가지인가 그 만두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꽃만두라고 불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1738년 설립된 두이추의 가게 이름은 베이징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두 개가 있지 않고 오로지 한 곳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두집에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때는 청나라 권융 황제 1730 가장 권능 황제라고 그러면은 청나라에서 가장 전성기죠. 17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산시성 출신의 왕서복 챈면 근처에 사오마이 식당을 엽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 그 쟁쟁한 가게들 옆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24시간을 일을 하고 가게를 엽니다. 그래서 정말 24년 동안 운영해 오던 어느 날입니다. 1752년 섣달 금음날 겨울이죠. 밤이었습니다. 흰눈이 조금씩 하늘에 내립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가게는 새해를, 중국인들에게 새해는 크죠. 축하하려고 진작 문을 닫았지만 왕서복, 두이치라는 만두가게라는 왕서복은 왕서복의 가게만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 손님 한 명도 받지 못한 왕서복에게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비 한 사람이 초롱불을 든 하인 2명과 함께 가게로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그 손님 일행은 여기저기 식당을 찾아 헤맸지만 문을 연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결국 이 가게에 만두가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몇 가지 내놓은 식사와 술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장기도 가시고 몸도 녹인 손님은 흐뭇한 표정을 졌습니다. 이윽고 그가 왕서복에게 물어봅니다. 이 가게의 이름이 무엇인가? 왕서복은 멋쩍은 듯 대답을 합니다. 저희 가게는 실은 마땅한 이름이라 할 것도 조그만 가게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 식당에는 간판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손님은 가게를 쑥 둘러보더니 아무도 장사를 안 하는 이 섣달에 이 집만 문을 열었군요. 추위와 배고픔을 가시게 해주신 보답으로 제가 가게 이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장안에 딱 한 군데인 이 가게만 문을 열었으니 두이추, 그러니까 도시에 오로지 한 군데만, 그래서 도일처, 우리나라 말로는 도일추, 두이추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하며 돌아갔어요. 이 손님은. 며칠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관 여러 명이 그 가게를 찾아와 두이추라고 쓰인 황금색을 입힌 호랑이 머리 모양의 간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비는 바로 권능 황제였고 두 사람은 수행하던 환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 근교 통저우 지방의 아맹 시차를 마치고 황궁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어요. 밤은 깊은 데다가 피곤하고 배는 고팠지만 영업 중인 가게가 없던 터라 한참을 헤매던 황제 일행에게 이 가게에서 먹은 사오마이는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황제는 반가움과 고마움을 담아 도시의 최고, 수도에서 유일한 도일처, 두이추로 해석될 수 있는 두이추라는 이름을 직접 짓고 손수 액자를 만들어서 하사를 합니다. 이 청나라 권융 황제가 암행을 하던 때 우연히 찾아가 사오마이를 먹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황제가 직접 간판까지 써주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두이추는 이름을 널리 알렸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 이후 단 하루도 지금까지 휴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3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강의가 길더라도 여러분들 이 감동적인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권농 황제가 아끼던 두이추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1911년 신해 혁명으로 황궁의 문조차 닫은 적도 있지만 두이추는 문을 하루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정말로 1966년 문화 대혁명, 이것도 제가 중국의 이해 때 강의를 드렸지만은 이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쫓는다고 해서 잡아다 죽이기도 했어요. 두이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위병들,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접수를 해버리고 종업원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홍위병들이 배가 고파갖고 주방을 뒤지다가 팔다 남은 사오마이, 만두를 먹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기가 막혔죠. 얇고 하얀 밀가루 껍질이 24겹 되고 연꽃 주름처럼 피어나오는 사오마이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그 꽃의 두께가 불과 0.5mm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장인의 정신이죠. 요새 달인의 식당 뭐 이런 프로그램들 제가 즐겨보는데 유명하고 맛있는 만큼 값도 두이추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던 홍위병들의 눈에 사오마이 한 접시 이자오 1위안 우리 돈으로 185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위병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이 두이추 이 가게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낮에 못 박았던 그 문들을 전부 다 못을 빼냅니다. 다음 날 아침 두이추는 문을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 없었던 사오마이, 만두, 두이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생태맘 청국장 가루 생청국장 20년째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은 점점 공정을 과학화하고 정성을 들여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특별히 다볼사이고 교우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 설사하고 변비 있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 혈압 있는 분들, 또 항암 중에 있는 분들,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그래갖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청국장 가루에 대해서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만주 시대부터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부터 콩은 한민족의 아주 건강한 먹을거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즘 청국장 가루가 꽃이 피고 있죠. 또 생청국장, 이 생청국장 찌개용도 하고 또 비빔밥에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생청국장도 요즘 주문이 날개 달듯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800년 장사의 비밀 이게 신의 리 그러니까 믿음, 의, 정의로움 그 다음에 이익까지 챙긴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땅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또 여기서 나는 수익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주위 사람들도 돌보고 더 넓게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주고 병원도 져주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이제까지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올해부터는 더 많은 다른 어떤 물론 여러분들의 후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은 내 손으로 땀 흘려 갖고 만드는 이 청국장 가루, 청국장 제품 또 여러 가지 제가 레시피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가 500년, 1000년 한민족의 대표 건강 음식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제가 아주 기초를 단단히 놓을 생각입니다. 요즘은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20년째 우리 청국장가루 1kg에 3만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콩값이 너무너무 많이 뛸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나 콩은 1년생 제품이기 때문에 다음에 안정이 되면 다시 3만 원대로 내릴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저도 중국의 300년, 500년, 800년, 1000년 된 그러한 그런 대표적인 건강한 음식 운영하듯이 우리 생태마을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후에도 정말 한국을 베네딕토 수도원이 지금 1500년을 유지했듯이 우리 생태마을도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연찮게 오늘 이렇게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책 하는데 이 책이 우리 내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저 황창현 신부가 어떤 마인드로 저기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약간 엿볼 수 있는 것들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창 생태마을 생태맘 청국장은 가격을 가능한 한 올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